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설명하실 수 있고 스스로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자연수의 나눗셈 방식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125를 7로 나누라고 하면 125와 7을 이렇게 적어준 후에 7, 1은 7, 그래서 55 그대로 내려와서 적어주시고 7, 7에 49 해서 나머지가 6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나머지를 6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6이 더 이상 7로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7에다가 17을 곱한 후에 6을 더하면 125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7 더하기 6은 125와 같았었죠. 이것이 그대로 다항식의 나눗셈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 나눗셈을 하실 때는 일단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신 후에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다항식을 이 다항식으로 나누라고 하면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적어주신 후에 7에다가 1을 곱해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이렇게 뺐던 것처럼 여기다가도 똑같이 어떤 식을 적어줄 건데 이 식을 여기 위에다 적는 식은 이 식과 이 식을 곱해서 나누어지는 식의 최고차항이 소거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이 x제곱을 우리가 소거시키기 위해서는 x-2에 2x를 곱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2x제곱이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x 빼기 마이너스 4x니까 3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3을 써주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해주면 여기 있는 최고차항이 소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3x 마이너스 6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곱한 결과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3x가 소거가 되고 3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9. 자, 그러면 한 번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어떤 상수를 적더라도 이 9를 소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의 나눗셈이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연수의 나눗셈은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더 작아지면 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작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더 낮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식은 나누는 식과 이 몫을 곱한 후에 나머지를 더하면 똑같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 곱하기 2x 플러스 3 더하기 9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곱한 후에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누려고 하는 식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이 상황으로 본다면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Q가 되고 여기가 R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R은 상수이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 여기 있는 B의 차수보다 더 낮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나머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 R이 0이면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머지 부분이 0이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적혀진 식을 보고 여기 써 있으면 무조건 나누는 식 얘는 목 여기는 나머지 이렇게 위치를 보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적혀 있기만 하면 무조건 몫이고 무조건 나머지다가 아니라 나머지로서 인정받으려면 R이 상수이거나 아니면
나머지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다항식은 px라는 다항식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더하면 같은데요. 그러면 1번 문제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x 플러스 2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나머지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나머지라고 주장하고 싶은 이 식의 차수가 더 낮아야 되는데 실제로 차수를 비교해 보면 얘는 2차, 얘는 1차이기 때문에 이 식의 나머지로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는 식의 차수가 더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px를 x-1로 나누면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x 플러스 2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누는 식과 나머지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식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차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즉 위치만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곱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여기 써 있으니까 얘가 나누는 식, 얘가 목, 얘가 나머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늘 차수를 보셔야 되는데 이 차수를 비교해 보면 얘가 지금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1로 한 번 더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에 상수 1을 곱하면 x 마이너스 1이 돼서 자, 여기서 x가 이렇게 소거가 되면서 나머지가 3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2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3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 식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주면요. 자, 여기 등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x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여기 x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1 더하기 3으로 쓸 수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기 x 마이너스 1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서 얘가 묶여져서 나오면 여전히 1이 남아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이 3을 나머지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답을 구하라고 하면 이게 아니라 3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